일본 제국주의 산물 중 하나인 일본해 명칭이 국제표준해도에서 퇴장하게 됐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다가오는 11월 제2차 총회에서 전 세계 모든 바다와 해양에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S130을 새 표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IHO 사무총장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해도 제작 지침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의 방식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제해역을 다각적으로 구획하려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해라는 표기는 더 이상 국제해도 지침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주장해온 일본에게 큰 뒷받침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침서 S23에서는 창립 회원국이었던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라는 이름만으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 남북한 유엔 공동가입을 계기로 파악되었고 1992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이 2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명칭으로서 일본이라는 국가 명칭보다도 700년이나 먼저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해보다 정통성 있는 동해라는 명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게 한국의 주장이었지만 일본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비난했고 일본의 단독 표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은 2002년부터 최초 명칭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를 동해와 일본해의 명칭을 병기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IHO에서는 두 개국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지형에 대해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당사국 간 동일 명칭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제적 방안이 정확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좀처럼 명칭 병기에 대한 합의 의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통용된 S23만 믿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사용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S23이 일본의 강력한 근거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20세기부터 디지털 전자해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현실과의 괴리가 많은 S23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원국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이에 IHO에서는 2017년부터 S23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일본 역시 반세기 동안 방치되어 온 S23의 개정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묘책에 따라 S23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동해 표기 문제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라는 IHO의 공식적인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일본 자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얕보인 결과 IHO가 결정하면 되지 왜 일본에 떠넘기나 한국이 또 뇌물을 줬을 거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협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일본 정부가 IHO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IHO가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해라는 명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해라는 명칭만 표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IHO가 일본 측에 한국과 협의해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귀를 닫고 등을 돌린 채 문제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잘못된 표기법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 무대에서 퇴장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오는 11월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130의 개정안을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해 표기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S23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IHO가 발간한 S23을 근거로 각종 지도에 일본해라는 이름만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자국민들은 뒤늦게 또 한 번 일본의 외교적 패배다. 외무성은 이제 필요 없을 듯.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런 국제기구는 탈퇴해버려야 한다. 일본 정부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적극성도 진지함도 일본은 결여되어 있다. 일본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표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실상 한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외무성 및 정치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바람에 무릎 꿇게 됐다. 창피한 줄 알아라.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정부 및 외교성을 질타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동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가 단독 표기되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1992년에는 3%에 머물렀지만 2009년에는 28%, 2019년에는 40%까지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IHO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닌 유명 언론사 또는 해외 민간 사이트를 집중 공략한 것이 현책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세계 최대의 잡지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공식 7월호 잡지에서 2004년에는 세계적인 프랑스 지도 출판사 월드 아트라스에서 동해를 표기하고 일본해를 병기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호주 신문사에서 2019년에는 호주 정부 사이트 및 영국 BBC 언론사에서 동해를 병기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네임드의 출판사 및 언론사, 국가 정부 사이트에서조차 일본의 단독 표기를 수정하는 성과를 이뤄왔기 때문에 IHO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더 이상 동해 병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상의 동해를 표기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도상의 일본해를 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본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제작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이 밝혀져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러시아의 쿠릴 열도 역시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 섬들 중 4개의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상이라는 점은 한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만드는 요소라며 일본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공동의 노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공군은 즉각 출격에 나서 경고 방송과 차단 기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360발의 기관총까지 발사하며 독도 영공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별다른 대응 없이 독도 영공을 빠져나갔고 후에 중국과의 연합훈련이었을 뿐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러시아는 독도 영공 침범 후 한국의 자국의 입장을 알림으로써 독도에 대한 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린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CNN, BBC와 같은 해외 언론들이 크게 보도함에 따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빅피처다, 한국을 위한 러시아의 자작 해프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무단 영공 침입으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뒤늦게 일본 자위대도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켰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우더니 정작 타국의 영토 침범에는 뒤늦은 대응을 보이며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에게 우리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므로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해를 비롯한 독도에 자신들의 억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일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빨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나온 김종민 씨의 독도 명언도 그런 일례를 보여주는 발언 중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독도에 올 수 있긴 있다. 대신 여권 들고 와야 한다. 슬기로운 반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